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엄마 행소맘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신문을 읽으며 행복한 부자 발걸음 걸어보아요. 세제 개편, 일본 투자, 유럽의 빅스텝. 어제 7월 21일은 은근히 설렜던 날입니다. 왜냐하면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을 발표하겠다고 한 날이었거든요. 오전 일찍 나올 줄 알았는데 오후에 나오는 것을 보고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이해되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다양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해한 만큼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인도 펀드에서 일본 펀드로 사상 최대 무역 적자에도 일본은행 금융 완화 고집. 현재 세계 시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발맞추어 현재 고금리라는 대세 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요, 이런 시대를 역행하는 선택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역대급 엔저 현상을 지속하며 현재 국가에서도 무역 적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적자라는 것은 손해보는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계속 고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고집하니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요. 일본으로 여러 외국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엔 통화의 값이 싸지니 같은 자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상품과 자산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10달러로 하나를 살 수 있었다면 현재는 10달러로 두 개를 살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따라서 이런 엔저 현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몰리고 있는데 이에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예전에 잠깐 언급해드렸던 일본 부동산 시장에도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몰리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엔저 현상과 함께 일본 수출 기업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일본 주식시장으로 싼 일본 주식을 사기 위한 외국인의 돈이 몰려온다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일본 부동산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외국인에게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과 그리고 부동산이 외국인에게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 일본은 어떤 생각으로 하는 걸까요? 고물가 유로화 추락에 유럽도 빅스텝. 9월 금리 추가 인상. 빅스텝 많이 들어보셨지요? 빅스텝은 한 번에 금리를 0.5% 올리는 걸 말합니다. 유럽의 빅스텝을 가져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두 번째는 유로화의 급격한 가치 추락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현재 유럽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온 큰 이유라고 해요. 이에 유럽 중앙은행이 역대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대항하기 위해서 빅스텝, 그러니까 한 번에 0.5%의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단행하였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유로화의 가치가 매우 추락하니까요. 이에 대해서 발맞추기 위해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침체 공포도 함께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재정 시에는 이탈리아와 같이
부채가 높은 나라는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이에 유럽은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하나 현재 빅스텝을 결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2년 세제 개편안 발표. 2022년 세제 개편안은 굉장히 많은 쪽수의 보고서였습니다. 그러나 큰 방향으로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 두 번째는 민생 안정을 가져오겠다. 세 번째로는 조세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네 번째로는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겠다 였습니다. 이 세제 개편에 대한 자세한 수치와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루진 않고요. 대신에 각 항목에 대한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기업을 대상으로는 기업이 납세해야 되는 세금을 줄여준다. 그리고 고용을 늘리도록 지원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간 우수기업 및 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유인책들이 많이 들어 있었고요. 벤처기업이나 이런 신생기업들의 창업, 그리고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금을 지원 또는 절감해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가업을 승계할 때 이에 대한 증여와 상속세 부담을 매우 줄여주어 이렇게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라는 방향의 다양한 세제 개편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민생 안정 방향에서는요. 서민들이 내는 세금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 세금에 대한 부담을 내려주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득세, 교육비, 양육비 또는 소비하는 것, 예를 들어서 식대, 신용카드, 친환경차 등을 소비할 때 등등 냈을 때 세금을 낼 때 그 세금들을 매우 줄여주는 내용들이 많았고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제도 등등을 통해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었더라고요. 지방 균형 발전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또는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들도 담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낮춰주는 내용들이 많았었어요. 세 번째로 조세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소득 파악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좀 더 잘 해보겠다. 사람들이 조세를 회피하지 않도록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좀 더 노력하겠다. 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보이는 경제라는 코너를 마련해서 보다 저와 같이 세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기 쉽게, 알기 쉽게 내용을 정리해 놓은 곳이 있어요. 여기에 카드 뉴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왼쪽에 보다시피 세제 개편안에 대한 카드 뉴스로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차후 기획재정부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눈에 보는 경제란을 클릭하시면 다양한 SNS 또는 등등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세제 개편안은 카드 뉴스로 보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 뉴스로 된 변화한 것들을 쉽게 그리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을 보시면서 본인이 필요하신 부분을
좀 더 유념해서 체크하시고 본문을 직접 보시면서 좀 더 챙겨가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신문 끝! 모두 모두 안녕!